새벽 공기가 유난히 달라지는 계절입니다. 하루를 깨우는 가장 조용한 시간, 새벽 공기는 어딘가 다정합니다. 차가운 이슬이 맺힌 잎을 따라 걷다 보면 뺨을 스치는 바람이 말을 걸어옵니다. 잘 지내고 있냐고요? 조금 느려도 괜찮다고요. 햇살은 아주 천천히 풀잎 위로 내려앉고 기다렸다는 듯 벌이 날아듭니다. 새벽은 그렇게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말 없는 편지가 됩니다. 지금 그 편지를 펼쳐봅니다. 당신의 글로 시작되는 이 하루를 함께 걸어봅니다. 하루가 끝나고 집에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건 현관이다. 정확히는 그 바닥에 놓인 신발들이다. 아무 말 없이 줄지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신발들 사이로 그날 하루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누군가가 신은 운동화, 슬리퍼, 구두, 아이의 작은 신발, 혹은 한 짝만 삐뚤게 벗겨진 덧신까지. 신발은 늘 그 자리에 있지만 그날의 사람과 마음은 늘 다르다. 나는 현관에 들어설 때마다 먼저 바닥을 본다. 오늘도 누군가는 일찍 귀가했고 누군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 신발로 알 수 있다. 가지런히 놓인 신발은 오늘 하루가 무탈했다는 안도의 증표이기도 하고 대충 벗어 던져진 신발은 그날의 고단함이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작은 단서가 되기도 한다. 가끔 나는 신발을 정리한다. 어지럽게 흩어진 운동화를 가지런히 놓고 뒤집어진 슬리퍼를 바로 세우고 먼지가 쌓인 신발 하나를 조용히 닦는다. 그 단순한 동작 속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진다. 신발을 정리한다는 건 단지 물건을 치우는 일이 아니라 그날의 감정과 생각들을 정돈하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신발을 닦을 때는 늘 조심스럽다. 특히 오래 신은 구두의 굽이나 운동화 끈 하나에도 내 흔적이 배어 있기 때문이다. 언제 저렇게 밑창이 닳았을까? 언제 접근이 느슨해졌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 나는 그 신발을 신었던 구체적인 하루를 떠올리게 된다. 비 오는 날을 걸어 다녔던 구석진 골목, 지각할까봐 뛰었던 지하철역 앞, 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디뎠던 면접날. 신발은 말을 하지 않지만 모든 기억을 품고 있다. 어릴 적 어머니는 늘 말했다. 신발은 가지런히 놓아야 복이 들어온다. 나는 그 말의 뜻을 어렴풋이 알 것 같다. 정돈된 신발은 단지 보기 좋은 풍경이 아니라 삶을 존중하는 태도이자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예의처럼 느껴진다. 아무리 바쁘고 지친 날이라도 문을 열고 현관을 마주했을 때 신발이 차분히 놓여 있다면
마음은 조금은 덜 어지럽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편안한 신발일수록 그 존재가 무심해진다. 너무 익숙해서 너무 자주 신어서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낡고 다른 슬리퍼는 그저 발에 맞는 무명의 존재처럼 여겨지지만 실은 내가 가장 많이 의지했던 존재이기도 하다. 바쁘게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피곤한 발을 무심히 감싸주던 그 한 켤레. 그게 없으면 나는 아마 하루가 더 피로했을지도 모른다. 또한 신발은 그 사람의 오늘을 가늠하게 한다. 반짝이는 구두를 보면 누군가는 중요한 약속이 있었던 걸까 상상하고, 흙이 잔뜩 묻은 트레킹화를 보면 오늘 어딘가 자연 속을 걸었겠구나 짐작한다. 때로는 말없이 벗어놓은 신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날의 피로, 희망, 설렘 혹은 외로움을 읽을 수 있다. 발은 마음보다 먼저 움직이고 신발은 그 마음의 흔적을 가장 먼저 지닌다. 현관은 공간이 좁지만 마음은 넓다. 하루가 시작되고 끝나는 이 짧은 장소에서 우리는 늘 다시 돌아오고 다시 떠날 준비를 한다. 어떤 날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오고 어떤 날은 가벼운 걸음으로 나선다. 신발은 그 모두를 조용히 기억한다. 그래서 나는 신발을 벗을 때 잠시 멈춘다. 오늘 하루 나는 어디를 다녀왔는가?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걸었는가? 그리고 내일 나는 다시 어떤 신발을 신고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비 오는 날엔 젖은 신발을 현관에 놓으며 오늘의 축축한 감정을 내려놓는다. 해가 쨍쨍한 날엔 먼지가 잔뜩 묻은 운동화를 털며 기분 좋은 피로를 털어낸다. 특별한 날에는 새 구두를 꺼내 신으며 새로운 마음을 담는다. 신발 하나하나에 그렇게 각기 다른 하루가 묻어난다. 현관 앞 그 조용한 자리에 앉아 있노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다시 걷는 길, 다시 내딛는 첫발, 그 모든 것이 늘 이곳에서 시작된다는 것. 집이라는 공간의 시작이자 나의 리듬을 회복하는 곳. 우리는 종종 아주 멀리까지 다녀와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현관 앞 신발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그것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고 어떤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는지를 말해주는 조용한 기록이다. 나는 오늘도 문을 연다. 그리고 신발을 바라본다. 때로는 가지런히, 때로는 어질러진 그 모습 속에서 오늘의 내가 어떤 하루를 살았는지를 읽는다. 현관 앞 그 작은 장면이 때로는 내 하루의 가장 큰 위로가 된다.
오후에 햇살이 벽을 타고 천천히 스며든다. 햇빛은 언제나 같은 방향에서 들어오지만 매일 그 색과 온도는 조금씩 다르다. 오늘의 햇살은 유난히 따뜻하다. 부드럽게 내 어깨를 스치고 고요하게 벽을 물들인다. 나는 그 빛을 따라가듯 천천히 창문을 연다. 창문을 연다는 건 단순히 바람을 들이는 일이 아니다. 그건 어쩌면 마음의 문을 여는 일, 혹은 나와 세상의 경계를 허무는 일일지도 모른다. 방 안에 갇혀있던 공기가 바깥의 공기와 부딪히고 커튼이 살짝 흔들리는 그 순간, 나는 세상의 흐름과 나의 리듬이 맞물리는 어떤 조용한 일치를 느낀다. 창밖의 풍경은 늘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다르다. 골목을 따라 핀 작은 꽃, 빠르게 지나가는 자전거, 벽에 등을 기댄 고양이 한 마리. 오늘은 고양이가 없다. 대신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그렇게 창문을 열면 늘 새로운 장면이 시작된다. 나는 이 창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열고 닫는다. 아침엔 찬 공기를 들이기 위해, 오후엔 숨이 막힐 듯한 공기 속에서 다시 숨을 고르기 위해, 그리고 저녁엔 어둠이 들어오는 속도를 느끼기 위해. 열고 닫는 반복 속에서 나는 나의 리듬을 조절하고 하루의 감정을 조율한다. 어릴 적 창문은 바깥 세상을 꿈꾸게 해주는 액자 같았다. 방 안에서 공부를 하다가도 자꾸만 시선이 밖으로 향했다. 눈 오는 날에는 창틀에 쌓인 눈을 손가락으로 찍어보았고, 비 오는 날에는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의 경주를 지켜보았다. 그러다 무심코 따라간 한 줄기의 물자국은 어느새 나를 아주 멀리까지 데려다 주곤 했다. 지금의 나는 어릴 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창문 앞에 서면 여전히 그때처럼 단순해진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라앉고, 때로는 이유 모를 눈물이 고이기도 한다. 창문은 나에게 늘 조용한 질문을 던진다. 지금 괜찮은가요? 나는 가끔 창문 앞에서 멈춘다. 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열 것인지 닫을 것인지 망설이기도 한다. 어떤 날은 세상과 단절되고 싶고, 어떤 날은 세상 속으로 달려가고 싶다. 그 중간 어디쯤에서 창문은 나에게 선택지를 준다. 닫아도 괜찮아. 하지만 열어도 괜찮아. 그렇게 나는 오늘도 마음의 속도에 맞춰 창을 연다. 바람이 들어온다. 무겁던 공기가 가볍게 움직인다. 나는 숨을 들이쉰다. 창밖의 바람을, 꽃의 향기를, 지나가는 대화의 조각들을. 그 모든 것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 단단하게 닫혀있던 마음의 창문도 그 바람에 조금씩 열린다. 어떤 날은 오히려 그게 두려워서 창문을 닫기도 한다. 너무 많은 감정이, 너무 많은 외부의 소리가 들어올까 봐.
하지만 닫아두면 방 안은 금세 무거워진다. 공기는 정체되고 감정은 고인다. 나는 내가 무너지는 순간을 안다. 그건 언제나 문을 닫고 창문을 닫고 세상을 차단했을 때였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도 창문을 연다. 다시 숨 쉬기 위해서.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언제나 높고 멀다. 그런데도 나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작은 위안을 얻는다. 바람은 늘 지나가고 시간은 흐르며 햇살은 다시 찾아온다는 사실. 창문 하나로 나는 계절을 느끼고 바뀌는 날씨를 실감하며 나의 감정도 따라 움직인다. 그런 의미에서 창문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나와 세상을 잇는 감각의 통로다. 어느 날은 창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언성이 높아지고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다시 문이 닫히는 소리까지. 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조용히 창문을 닫았다. 누군가의 감정이 창을 타고 내 방까지 들어온 것 같았다. 그날 나는 한동안 창문을 열지 않았다. 바깥 세상이 너무 낯설고 날카롭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다음 날 다시 햇살이 들었고 나는 또다시 손잡이를 잡고 창을 열었다. 그건 작은 용기였다. 어제의 감정을 넘기고 오늘을 맞이하겠다는 다짐. 그렇게 우리는 반복하며 살아간다. 닫았다 열고 열었다가 또 닫고. 그 흐름 속에서 삶이, 감정이, 그리고 마음이 조금씩 정돈된다. 요즘은 창문 앞에 작은 화분을 하나 두었다. 잘 자라는 식물은 아니다. 물을 조금만 늦게 줘도 금세 시들고 볕이 부족하면 잎이 말라버린다. 하지만 그 식물을 보며 나는 창문을 자주 열게 된다. 바람을 들이기 위해, 빛을 보여주기 위해. 어쩌면 식물을 핑계로 나 자신을 돌보는지도 모른다. 창문을 연다. 햇살이 들어온다. 공기가 바뀐다. 작은 먼지들이 반짝인다. 그 순간 나는 살아있음을 느낀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살아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모든 게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에서 이 짧은 호흡은 나에게 아주 긴 쉼이 된다. 오늘의 오후도 그렇게 지나간다. 나는 다시 커튼을 정리하고 창문을 닫는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열려 있다. 세상과의 거리, 나 자신과의 거리를 조금 조정하고 난 후에 잔잔한 감정. 창문을 열기 전과는 분명히 다른 공기가 방 안에 머문다. 어떤 사람에게는 별것 아닌 일일지도 모른다. 창문을 여는 일 따위. 하지만 나에게는 꼭 필요한 의식이다. 하루에 몇 번이고 반복해도 결코 같은 감정으로 열 수 없는 일. 늘 다른 이유로, 다른 무게로, 그리고 다른 기대감으로 손잡이를 잡는다. 그렇게 나는 오늘도 오후가 되면 창문을 연다. 바람을 들이고 마음을 정리하고 하루를 받아들인다.
아주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포장을 뜯을 때의 느낌은 언제나 묘하다. 기다렸던 택배가 도착했을 때, 혹은 오래 망설이다가 마침내 구입한 물건을 처음 열어보는 그 순간. 비닐이 찢어지는 소리, 테이프가 뜯기는 감촉, 조심스럽게 꺼내드는 손끝. 그리고 마침내 퍼져나오는 새 물건 특유의 냄새. 그 냄새는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새 책에서는 종이와 잉크의 향이, 새 옷에서는 천과 염료의 냄새가, 새 가방에서는 가죽과 본드 혹은 고무 냄새가 난다. 새로 개봉한 스마트폰에서는 미세한 전자기기의 냄새가, 새로 산 신발에서는 공장과 창고, 먼 거리의 시간이 스며든 냄새가 풍긴다. 어떤 사람은 그 냄새를 불쾌하다고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냄새에서 신선함을 읽어낸다. 나는 후자에 가깝다. 나는 그 냄새를 좋아한다. 단지 새롭다는 이유만은 아니다. 그건 아직 아무런 기억도 감정도 묻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는 처음의 신호다. 아무도 쓰지 않았고 누구의 손때도 타지 않은 완전한 비어있음. 그 빈 공간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물건이 나의 것이 되는 순간 나는 그것과 함께 새로운 장을 연다.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기에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새 물건의 냄새는 어쩌면 기억 이전의 냄새, 미래를 담고 있는 냄새일지도 모른다. 새 책을 펼칠 때 나는 늘 잠시 냄새를 맡는다. 책장 사이사이에 숨어있던 잉크 냄새, 종이의 결에서 풍겨나오는 미묘한 향기. 그것은 단순히 물건의 냄새가 아니다. 나에게 그것은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징후, 누군가의 생각이 활자에 스며든 흔적, 내가 앞으로 만나게 될 문장들에 대한 예고다. 한 번은 새 이불을 샀다. 두툼하고 포근한 이불이었다. 포장을 뜯자마자 천의 냄새가 풍겨왔다. 처음엔 조금 낯설었다. 공장 특유의 약간의 화학 냄새도 섞여 있었고 비닐 포장에 갇혀있던 공기가 확 퍼지면서 방 안 공기가 확 바뀌었다. 하지만 그 냄새는 며칠 안에 사라졌고 나는 그 이불을 덮고 잠들면서 어느새 익숙해졌다. 그렇게 새 물건은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들어 어느 순간엔 더 이상 새롭지 않은 것이 된다. 그럼에도 그 처음의 냄새는 오랫동안 기억 속에 남는다. 그것은 익숙해지기 전 아주 짧은 찰나의 특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자주 낡음 속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익숙한 물건, 오래된 가구, 다른 옷, 바랜 물건들 사이에서. 물론 그것들은 소중하다. 거기에는 기억이 묻어 있고 손때가 녹아 있고 감정이 깃들어 있다.
하지만 가끔은, 아주 가끔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 아무 의미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 다시 말해 나 자신을 초기화할 수 있는 계기 같은 것. 나는 가끔 의도적으로 새 물건을 하나 산다. 꼭 비싼 것이 아니어도 좋다. 새 수첩, 새 머그컵, 새 양말, 새 펜 하나. 그것을 꺼내 쓸 때의 기분은 묘하게도 마음을 다잡게 한다.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해보자. 그런 작은 결심들이 새 물건의 냄새를 맡는 순간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마치 비어있는 노트 한 권을 마주했을 때처럼. 그 첫 장을 넘기는 설렘은 그저 물건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내가 무조건 새 것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다. 오히려 오래된 것에 더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편이다. 다만 새 물건에는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다면 오래된 물건에는 지나온 시간이 있다. 둘 다 소중한 시간의 양면이다. 나는 그 균형을 좋아한다. 낡은 책상 위에 새 펜을 올려놓을 때, 오래된 가방 속에 새 노트를 넣을 때 그 사이에서 생겨나는 시간의 조화. 그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나를 정교하게 만들어주는 감정이다. 새 물건의 냄새는 오래가지 않는다. 처음엔 진하게 코를 자극하던 향이 어느새 무뎌지고 그러다 익숙해지고 결국엔 사라진다. 냄새가 사라졌을 땐 그 물건은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다. 이미 나의 손에 있고 나의 습관 속에 들어왔고 나의 일상에 자리 잡은 것이다. 그건 아쉬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운 순리이기도 하다. 나는 가끔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새 옷을 꺼내본다. 사두고 입지 못했던 셔츠 혹은 선물 받은 새 양말. 오랫동안 비닐에 쌓여있던 그것은 여전히 처음의 냄새를 가지고 있다. 그걸 꺼내 입는 날이면 마치 그날이 드디어 왔다는 느낌이 든다. 그 옷을 처음 입는다는 건 그날이 특별하다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충분히 느끼고 싶다는 의미다. 나는 종종 냄새의 기억에 대해 생각한다. 사람의 기억은 시각보다 후각이 더 오래 간다고들 한다. 어릴 적 외할머니 댁의 부엌 냄새, 중학교 교실의 분필 냄새, 첫 직장에서 맡았던 낡은 에어컨 냄새, 그리고 새 물건의 냄새. 모두 내 인생의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다. 그 냄새가 사라진다 해도 그것을 처음 맡았던 순간의 감정은 오래 남는다. 그래서 나는 냄새를 기억한다. 새 물건을 처음 열었을 때 세상을 조금 더 기대했던 그 순간의 감정을, 때로는 냄새만으로도 어떤 삶의 방향이 정해지기도 한다. 새 노트에 글을 쓰기 시작한 날, 나는 아주 오래도록 쓰지 못했던 문장을 꺼낼 수 있었다. 새 향수 병을 열었던 날, 나는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 이상하게 자신감이 생겼다.
새로 산 이불에 처음 누웠던 날, 나는 처음으로 밤새 뒤척이지 않고 깊은 잠을 잤다. 모두 사소한 것 같지만 그 시작의 냄새가 마음을 움직였고 몸을 바꾸었고 나를 조금씩 바꾸었다. 그래서 나는 새 물건의 냄새를 소중히 여긴다. 그것은 나에게 감정의 출발선이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것도 가능해지는 지점. 완전히 비워진 채 맞이하는 그 시작은 매번 낯설고 매번 소중하다. 마지막으로 나는 가끔 낡은 물건들 사이에 새 물건 하나를 넣는다. 바래진 수건들 틈에 새 수건 하나, 오래된 책장에 새 책 한 권, 오래 신은 운동화 옆에 새 슬리퍼 한 켤레. 그것은 새 것을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그보다 낡은 것들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기 위함이다. 새 것이 주는 설렘 덕분에 오래된 것들 또한 고마워지고 더 애틋해진다. 새 물건의 냄새는 곧 사라지지만 그 짧은 순간은 내 삶의 방향을 바꾼다. 나는 여전히 낯선 것을 좋아하고 아직 쓰이지 않은 것에 설렌다. 그리고 그 감각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오늘도 아주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는다. 천천히 천천히 첫 냄새를 오래도록 기억하려는 마음으로. 설거지를 마무리할 즈음 마지막으로 남는 건 늘 유리컵이다. 그날 쓴 밥그릇도 냄비도 젓가락도 모두 씻고 정리한 후에야 마치 일부러 남겨둔 듯 유리컵 하나가 손에 남는다. 나는 그것을 천천히 들어 물에 헹군다. 맑고 투명한 곡선이 손끝에 감기고 물방울이 컵 안에 맺혀 빛난다. 유리컵을 닦는다는 건 단순한 일이다. 하지만 유난히 조심스럽다. 작은 흠집 하나도 쉽게 보이고 얼룩이 남으면 금세 드러나기 때문이다. 컵을 마른 수건으로 감싸 닦을 때면 나는 이상하게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기분이 든다. 컵 속의 맑음처럼 나도 그렇게 맑아지고 싶은 마음, 혹은 그렇게 정돈된 하루였기를 바라는 마음. 유리컵은 투명하기에 더 정직하다. 아무것도 감추지 않는다. 비어 있는지, 채워져 있는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깨끗한지 모든 걸 드러낸다. 그런 점에서 나는 유리컵이 조금은 사람 같다고 느낀다. 특히 밤이 깊어질수록 아무도 보지 않는 이 시간에 조용히 유리컵을 닦고 있노라면 나는 내가 마치 누군가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느껴진다. 아니면 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일 수도 있다. 하루의 끝에서 조용히 유리컵을 닦는 이 시간이 나에게는 작은 의식이 되었다. 정리되지 않은 감정, 흐릿하게 남은 말들, 씻기지 않은 마음의 얼룩들. 그 모든 것을 천천히 문질러 지워나가는 것처럼.
수건 위로 잔잔한 마찰이 느껴지고 손끝에서 점점 맑아지는 유리컵의 표면을 바라보며 나는 오늘 하루를 조금씩 닦아낸다. 나는 종종 그 컵에 물을 담아 마신다. 다 닦고 나서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 컵에 따르고 그 물을 마시는 일. 입안 가득히 차오르는 시원함, 목을 타고 내려가는 맑은 물의 흐름. 그것은 단순한 수분 보충이 아니라 어떤 감정의 씻김처럼 느껴진다. 그렇게 컵 하나를 통해 나는 내 하루의 마무리를 만들어낸다. 어릴 적 유리컵은 특별한 물건이었다. 플라스틱 컵이 주로 쓰이던 그 시절, 유리컵은 어른들이 쓰는 물건이었다. 미끄럽고 깨지기 쉬워서 어릴 때는 손도 못 대게 하셨던 기억이 난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이건 너 아직 못 써. 깨지면 다쳐. 나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다. 유리컵이 단단한 것보다 훨씬 섬세한 존재라는 걸 그때 알았다. 그런데 지금은 내 손에 너무도 익숙한 물건이 되었다. 부엌 찬장 안에는 각기 다른 모양과 크기의 유리컵이 있다. 어떤 건 선물로 받은 것이고 어떤 건 여행지에서 산 기념품이고 또 어떤 건 무심코 슈퍼에서 집어온 것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꼭 손이 가는 컵이 있다. 특별히 예쁘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은 컵. 단지 손에 있고 무게가 좋고 입술에 닿는 곡선이 마음에 드는 컵. 나는 그런 컵을 닦으며 그 안에 담긴 내 시간을 되돌아본다. 어떤 날은 컵이 깨진다. 아무리 조심해도 때로는 미끄러지고 떨어지고 산산이 조각난다. 처음엔 놀라고 그 다음엔 아쉽고 끝내는 허무하다. 그렇게 쉽게 깨져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 괜히 마음을 더 조심스럽게 만든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처럼 내 안의 감정처럼. 그래서 나는 유리컵을 닦을 때마다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닦는다. 마치 오늘도 다치지 않았기를 바라는 기도처럼. 유리컵의 표면을 닦고 안쪽을 돌려가며 닦고 손잡이를 감싸며 닦다 보면 시간은 흐르고 마음도 차분해진다. 거울처럼 투명해진 컵 속에는 어느새 내 얼굴이 비친다. 흐릿하게 혹은 선명하게. 나는 그 얼굴을 마주한다. 오늘 하루 수고했지만 어쩐지 지쳐 보이는 얼굴. 말은 안 하지만 왠지 다정한 표정. 나는 그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는다. 그래, 오늘도 잘 버텼다고. 밤은 조용하다. 바깥은 이미 어두워졌고 집안의 불빛만이 작은 따스함을 지켜준다. 거실의 불은 껐고 부엌에 노란 불빛만이 켜져 있다.
유리컵은 그 빛을 받아 반짝인다. 나는 그 반짝임을 보며 이 조용한 밤에 스스로를 조금 더 다독인다. 오늘 하루 어땠는지, 혹시 너무 스스로를 몰아세운 건 아닌지, 혹은 미처 챙기지 못한 마음은 없었는지, 그리고 내일은 좀 더 부드럽게 살 수 있을지. 가끔은 그 유리컵의 와인을 조금 따르기도 한다. 혼자 마시는 술은 외로워 보일 수도 있지만 나에게 그것은 위로다. 유리컵에 담긴 붉은 빛이 천천히 잔을 돌고 입술에 닿았다가 마음으로 스며든다. 어지간한 말보다 나은 어떤 고요한 대화처럼. 그렇게 나는 유리컵을 통해 나와 대화하고 나를 돌본다. 나는 매일 밤 마지막으로 유리컵을 닦으며 하루를 끝낸다. 그건 나에게 일종의 의식이자 습관 그리고 위안이다. 누군가는 하루를 음악으로 마무리하고 누군가는 일기로 정리한다면 나는 유리컵 하나로 마무리한다. 그렇게 작고 투명한 물건 하나에 나의 마음이 담기고 오늘이라는 하루가 정돈된다. 내일 아침 다시 그 컵에 물을 따를 것이다. 밤새 씻겨진 컵이 햇살 아래에서 반짝일 것이고 나는 그것을 다시 손에 쥘 것이다. 그리고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마치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혹은 모든 게 새로워진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유리컵은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다. 그것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도구이자 마음을 정리하는 거울이며 감정을 천천히 닦아내는 의식이다. 나는 오늘도 그 컵을 닦는다.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렇게 오늘의 나를 용서하고 내일의 나를 준비한다. 계절은 늘 앞서갑니다. 우리가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빠르게 스쳐가죠. 푸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세 익어버리고 어느새 짙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조용히 멈춰서서 이 계절에 당신을 놓아봅니다. 당신이 남긴 말들, 쓰다 지운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이 초록 잎처럼 빛나고 있다는 걸 알기에. 새벽이 전하는 이 고요한 위로 속에서 당신도 조금은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새벽 당신의 글, 다음 새벽에도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